안녕하세요. 이관방 잔소리쟁이 안유민 원장. 수다쟁이 최미혁 원장입니다. 요즘 그 코로나 전후에 기침을 계속해서 이렇게 불편하다고 호소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기침이 끊이지 않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감기는 아닌데 계속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약간 가래가 걸린 듯한 기침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많이 얘기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한의원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은 아이 위주로 진료하다 보니까 특히 4, 5세 전후에 헛기침 네. 이게 멈추지 않아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도 낫지 않아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애가 무슨 이렇게 헛기침을 할까? 네. 이제 그게 원인이 뭘까? 예. 그리고 또 어떻게 그걸 관리해야 될까? 그 부분을 체크해서 저희가 해결책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감기가 아닌데도 자꾸 기침이 나는 것, 아이뿐 아니라 성인까지 다 포함돼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경우를 한번 느껴본 적 있으세요? 가래 걸린다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느낌 같은 저도 느낌도 한 번씩 있죠. 컨디션이 안 좋게 되면 목이 이게 간질간질해서 이게 먼지가 낀 것처럼 약간 네. 목이 간질간질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 가장 큰 근본 원인은 먹거리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알죠. 재미없게. 저는 알죠. 그게 원래 저희가 이게 우리의 포인트, 전문이니까요. 우리 한의원에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먹거리가 포인트인데 이 모든 병의 원인은 저희가 항상 기체증이라고 설명해 드리는데요. 이 기체증이 목에 왔을 경우 상초 기체증의 증상의 하나로 기침이 되겠습니다. 기체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여기 기체증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기체증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고 이 내용을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기체증의 원인이 바로 이제 식도나 목 쪽에 기가 몰려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식도나 목 쪽에 기가 어떻게 몰려있지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아이 같은 경우는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좀 덜 씹고 삼켰다는 경우 내지는 달달한 것들을 많이 먹어서 위산이 많이 분비될 경우에 이 목 쪽에 이물감처럼 뭔가가 자꾸 걸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 5세 아이들 같은 경우 우리 아이가 감기도 아닌데 어느 날 이렇게 많이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게 틱이라고 생각해서 걱정도 많이 하셔가지고 틱이라고 이제 아실 건데 근데 이게 병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아이가 긴장을 하면 이런 소리를 많이 낸다고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도 사실 잘 보면 아이의 긴장도도 있지만 그런 아이들이 꼭 먹거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습관이 그렇게 반복이 되게 되면 틱처럼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기체증이 이제 기의 순환이 안 돼서 그게 뭉치는 건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 중, 하 해서 우리가 명치 위쪽을 상초, 명치에서 배꼽까지를 중초, 배꼽 아래를 하초라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명치 위에서 이제 머리까지를 이 기운이 자꾸 뭉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각외로 이렇게 기침은 기관지라든지 감기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생각하는데 자꾸 이제 그러니까 소아과나 이비인후과나 아니면 내과를 가서 이 기침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다 다녀보셨는데 빨리 낫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꼭 체크하라는 건 먹거리. 그러니까요. 생활 여기서 습관. 이제 좀 당황스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단 음식 먹고 뭐 그런 거 먹었는데 왜 기침이 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달달한 음식을 한 번 먹었다고 이렇게 기체증이 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장기간 습관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젤리,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 초콜릿까지 이런 거 좀 자주 한두 달을 연속해서 지속됐을 경우에 그 기체증이 목 쪽으로 올 경우에 이런 기침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음식도 많이 먹고 감기에 한번 걸렸다면 감기 약을 먹고 감기는 나았는데 요 기침만 없어지지 않고 오래 가는 경우는 이 먹거리로 인한 기체증을 반드시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어른 같은 경우도 맵고 짠 음식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술 같은 거 많이 드시게 되면 아무리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이제 위염이라든지 식도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계신 분들이 항상 이게 명치 위쪽에서 여기가 조금 불편하세요. 깝깝한 느낌 있죠. 이제 그게 이제 간질간질 목이 간질간질. 그래서 어른의 경우는 이런 경우를 매핵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요즘에 그럴 수도 그렇죠. 있죠. 뭐 이게 매실의 씨앗이 걸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의 매핵기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매핵기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기침이나 걸린 듯한 그런 느낌의 깝깝해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먹거리를 조정하시고 그리고 심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혹시 있나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틱으로 인한 오해는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어른 경우는 이제 커피, 술, 밀가루 음식, 짜고 매운 음식, 너무 자극이 많은 음식들은 피하셔야 기침에 노출되지 않고 나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면 감기가 아닌데 계속 애가 헛기침처럼
목을 캑캑거리는 게 생각보다 기관지라든지 그 문제가 아니라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어서 네. 생길 수가 있다. 네, 네. 그런 경우에서는 먹거리에서 어머니께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애가 네. 평상시에 달고 새콤하고 열량 높고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는 거죠. 그러면서 소화력이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침 나고 하게 되면 일단 어머니 감기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제 그 부분만 자꾸 계속 항생제만 치료하게- 쓰면 그렇죠. 되지 않잖아요. 근데 항생제를 쓰게 되면 또 나중에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특히 또 장 장이라든지 기능이 위에 또 떨어지죠. 기능도 같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자꾸 이게 오래되고 잠깐 습관이 되게 되면 이제 틱처럼 이게 오해받기도 하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기체증을 일으키지 않는 담백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네. 이처럼 뭐 궁금한 정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영상으로 한번 달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어머니께서 궁금한 점 있으면 한번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고요. 올려주시게 되면 네. 한번 저희가 한번 체크해보게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